서울 독립운동 사적기 탐방 10코스 가둘 수 없는 독립의 열정 첫 번째 장소 독립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독립문 보이시죠? 자, 독립문을 봤을 때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에 조성된 독립문은 조선 후기 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당시 서양 열강들의 간섭 그리고 내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인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독립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바로 이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은 1896년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협회 주도로 국민들의 성금을 모집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독립문의 위치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졌던 명과 그리고 청나라와의 외교 루트였던 의주대로에 사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은문이라는 문이 섰던 자리에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우리 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독립문 앞쪽에 보시면 커다란 돌로 된 주초가 보이실 거예요. 이 화강석 주초 위에 나무 목조로 만들어진 영은문이라는 문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문을 세우면서 영은문을 헐면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도한 거죠. 자, 독립문을 보시면 독립문 앞쪽에 현판, 한글 현판이 보이실 거예요. 한글 현판과 한글 현판 밑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96년과 1897년 사이 고종이 아관이어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상황,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오약꽃을 상징물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독립문 아래쪽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립문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에 홍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양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립문의 모양을 보시면. 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항상 보려고 하시는 프랑스 개선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독립문을 기획할 때 서재필 박사가 프랑스 독립문의 그 사진을 보고 기본 스케치를 만든 다음 서양 건축가였던 사바친에게 그 스케치를 보내서 이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영은문과 독립문의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의주대로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문은 도로가 아닌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마치 입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원래 여기 뒤에 보이시는 고가도로를 만들 때 고가도로 아래쪽 사거리에 위치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고가도로를 만들면서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섬처럼 당시 도로 중간에 있었던 독립문과 영은문의 기초를 이쪽 독립공원을 조성하려는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어서 문의 역할이 지금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원래는 의주대로의 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곳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과거 영은문과 독립문이 있었던 표석을 세웠는데 표석은 교차로 아래쪽에 지금 닫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독립문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서대문 국립공원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서대문 독립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우리 독립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독립공원에 어떠한 독립의 상징물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상은 서재필 선생님 동상인데요. 서재필 선생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우리가 자주적인 나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창했던 분인데요. 사실은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으로서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죠.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해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1886년에 다시 귀국하죠. 고종이 불렀다고 해요. 고종이 불러서 고종이 아관이어 상태에 있으면서 황제국으로의 어떤 격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통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고요.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황제로서의 등극과 그 다음에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서재필 선생이 되겠습니다. 서재필 선생님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런 독립문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함양을 계몽시킨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1898년에 외국인 추방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쪽에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시고 사후에 대한민국장으로 서운되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여기 독립공원에 동상을 세우게 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동한 이곳은 독립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인데요. 이곳은 독립문을 설치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영은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과 명의 사신이 왔을 때 영은문을 통과하고 나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로 이용했던 곳이 모화관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독립문을 만들 때 독립협회를 비롯한 서재필 박사의 생각으로는 이 모화관이라는 곳도 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모화관을 개보수에서 다시 독립관이라는 이름, 그 당시 황태자가 친서로 현판을 내려주죠. 한글로 독립관 현판을 걸고 독립협회의 사무소이자 근거지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당시에 독립관을 다시 개보수에서 독립협회 사무실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는 일요일마다 강연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 아래 독립협회 주관의 강연회를 실시하다가 강연회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되니까 이 강연회를 토론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 성격을 띠게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여도가 높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독립관이 비좁게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제12회 토론회부터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서대문역 근처에 있었던 경기 가명 관아 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민공동회로 시작한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관민공동회로까지 발전하는 처음 장소가 바로 이 독립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독립관이 일제강점기에 헐렸다가 1997년에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 당시에 다시 이곳에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독립관 안에 순국선열 여러분들의 위패가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순국선열들께 헌화할 수 있게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을 찾게 된다면 헌화의 기회를 한번 가지시는 것도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3.1운동 기념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3.1 독립선언 기념탑 앞입니다. 3.1 독립선언 기념탑은 1963년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처음에 탑골공원에 조성된 탑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해서 탑골공원에 조성되었던 이 탑은요,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1차 철거되었다가 이곳에서 1992년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 당시에 독립공원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기념비가 들어오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결정에 의해서 서울시에 의해 다시 이곳에 재건되는 것이 바로 3.1 독립선언 기념탑이 되겠고요. 재건되는 과정에서 탑 뒤쪽으로 3.1 독립선언문하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쪽에 오셨을 때 여기서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내용도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양쪽에 족적을 새겨놓은 청동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청동판은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행사로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던 독립운동가 30인의 족적을 기부받아서 이런 기념물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성함들이 다 적혀 있고요. 각각의 족적도 어떤 분의 족적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뜻깊은 조형물로서 한 번씩 돌아보시고 3.1 독립선언 기념탑까지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